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들이 작은 점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들은 왜 작은 점포를 창업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초보자는 아직까지 사업의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창업을 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게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투자된 돈이 손실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일단 처음 하는 창업은 돈을 번다기보다도 배우는 창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은 매장을 창업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비가 적게 들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비가 적게 든다라는 이점이 있을 거고요. 또 작은 매장을 창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적게 됩니다. 요즘 가장 무서운 게 인건비잖아요.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서 인건비가 가장 무서운 비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 그 사무실 부근에도 맛집이 하나 있어요. 일본 라멘 맛집인데 사장님 혼자 하세요. 맛집인데도 혼자 하세요. 그런데 점심때는 가장 바쁘기 때문에 파트타임 하시는 분이 와서 도와줘요. 저녁 때는 파트타이머도 없이 혼자 하시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요. 네. 근데 줄을 서서 좀 기다리게 해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기다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러 갔을 때는 일단 무조건 직장인들 그 티켓 타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직장인들이 주문하면 빨리빨리 음식이 나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 밥 먹고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맛집은 즐겁게 기다려요, 사람들이. 즐겁게 기다리기 때문에 줄을 좀 세워야 되고요. 줄을 세워도 괜찮고 또 오히려 줄을 세우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게 유리한 세 번째 요인. 첫 번째는 투자비가 적게 들고 두 번째는 인건비가 적게 든다는 건데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맛집처럼 보이려면 매장이 작아야 돼요. 손님이 많아서 줄을 서는 게 아니라 맛집이라서 줄을 서는 게 아니라 매장이 작기 때문에 줄을 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매장에서 가장 훌륭한 마케팅 전략은 뭐냐면 사람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 왜 히트했던 업종들 중에 옛날에 와플반트 같은 것도 있었고 주시 그죠? 테이크아웃 주스 전문점도 있었고 또 명랑 핫도그 같은 것도 있었는데 다 한번 가보세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있더라도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문을 하고 나면 바깥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냥 장사가 잘 돼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마치 줄 서는 집처럼 보이고 항상 뭔가 손님이 벅적벅적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줄 서 있는 집은 호기심을 가지고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창업자들도 저 집은 장사가 잘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매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 번째 요인은 잘 되는 집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요인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밀레니얼 세대들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은 부모가 맞벌이에요. 형제 자매도 적어요. 혼자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요즘 코쿤인족들, 그죠? 노마드라고 하죠. 이렇게 계속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그 즐거움을 얻을지는 몰라도 인간적인 정, 따뜻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리워요.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는 작은 매장들, 아늑한 공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매장들은 뭔지 그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이렇게 따뜻함과 아늑함과 정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아날로그 매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감성적인 이런 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작은 매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좋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작은 매장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작은 매장들 너무 작게 되면 손님들이 오피스가에서 작은 매장을 하면 큰일 나요. 망조예요. 왜냐하면 오피스가에서는 점심때 손님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그 딱 한정된 점심시간 이때 회전율을 높여야 되는데 매장이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매장을 할 때는 사실 오피스가의 작은 매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매장을 할 때는 그냥 매장에 와서 즐기는 사람만 내점에서 먹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테이크아웃 수요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랩앤고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만들어 놓고, 우리 파리바게뜨 가면 쫙 만들어 놓은 샌드위치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제품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이 빨리빨리 해서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매장을 할 때는 공간 활용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점포를 얻어보면 뒤에 창고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매장하고 없는 매장은 참 많이 달라요. 일단 뭔가를 어떻게 자질구레한 품목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포장지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을 숨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구입을 해서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일단 작은 매장은 동선 설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혼자서 매장이 다 장악될 수 있도록 동선 설계를 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효율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작은 매장이 가진 장점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매장이기 때문에 우리 주시처럼 아예 의탁자가 없는 그런 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기왕이면 테이블이 몇 개라도 있는 매장을 얻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은 매장에 의탁자가 없게 되면, 테이크아웃 손님들만 받게 되면 가장 문제가 겨울에 정말 매출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 주시 같은 이런 테이크아웃 매장으로만 운영되는 이 매장들이 뭐 엄청나게 떴다가 반짝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이유가, 찬바람 한 번씩 불고 겨울이 지나가고 나면 정말 문 닫는 매장들이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작은 매장을 할 때 이제 인건비가 적게 들어서 좋긴 하지만, 만일에 매장 규모가 어중간해가지고 직원을 채용해야 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계속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잖아요. 내년에 또 이제 최저임금이 또 오를 거거든요. 근데 이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매출이 올라야 되는데, 매장이 작으면 나가는 돈도 적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렇게 한 20만 원 벌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가요, 최저임금이 조금 더 오르게 되면 남는 게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마지막인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작은 매장을 운영할 때 매장을 확 키우는 거,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확 키우는 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작은 매장 부적절하게 키웠다가 장사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맛집들이 작은 데서 막 잘 되니까 키웠다가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거는 다음에 왜 작은 매장을 이렇게 잘못 키우면 분명히 잘 돼서 매장을 넓혔는데 잘 안 되는지, 이런 거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보 창업자에게, 또 초보 창업자가 아니더라도 요즘같이 밀레니얼 세대 많고 싱글 세대 많고 또 맛집이 유행하는 이런 시대에 왜 작은 매장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창업을 꿈꾸거나 또 작은 매장을 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이 동영상을 공유하셔서 그분들의 창업지수, 경영지수를 쑥쑥 높이는 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